왕의 시신이 길가에 버려진다면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공포의 시대에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조선시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존이었던 왕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강물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신을 거두는 순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 그리고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비정함이 인간의 도리마저 집어삼켰던 그 야만의 시간, 모두가 숨죽이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왕의 시신을 향해 걸어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그토록 무모한, 아니 위대한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불가능한 충성을 선택한 한 남자, 엄응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을까요? 그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행위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55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어린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죠.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단종은 겨우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불과 3년 만에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1457년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피바람이 몰아치던 시대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등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들이 임금을 버린 신하는 신하가 아니다라며 단종 보기를 꾀했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참혹한 처형이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은 영월 관풍원에서 17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이 한마디는 영월 땅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동강의 차가운 물줄기에 버려졌고 강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왕의 시신을 보며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강가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세조가 심어놓은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고 있었고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은 물론 늙은 노모와 어린 자식들까지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왕에 대한 충성심과 산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영월은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영월 관아의 호장으로 일하던 엄응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호장은 지방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였습니다.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양반도 아니었고 세상을 뒤바꿀 힘을 가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엄응도는 단종이 영월에 유배 온 이후 그를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비록 왕위에서 쫓겨나 노산군으로 강등된 상태였지만 엄응도는 여전히 그를 자신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 엄응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강가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엄응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텅 빈 관아에 홀로 앉아 그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왕이 죽어 물에 버려졌는데 신화된 도리로 이를 외면한다면 이것이 과연 사람의 할 짓인가? 하지만 곧이어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밤마다 엄응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등불 아래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인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선인가?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가족을 향한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신하로서의 마지막 충성이 끝없이 부딪히고 있었을 겁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앉아 등잔불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누구든 한 사람은 나서야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한다. 어몽도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수의를 챙기며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미선이와 즉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이 네 글자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개의 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양심이었습니다. 그가 이 결심을 털어놓았을 첫 번째 상대는 아마도 그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들, 내가 이런 일을 하려 한다. 혹시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치면 미리 각오해야 한다. 이 말을 꺼내는 그의 목소리는 떠는 손을 억지로 다잡는 듯했겠죠. 결국 그는 혼자가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캄캄한 밤, 어몽도는 조용히 아들을 깨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나선 아들은 아버지가 향하는 곳이 단종의 시신이 있는 동강이라는 것을 알고는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했기에 그들은 말없이 지게를 지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인기척을 살피며 강가로 향합니다. 바람 소리, 풀잎 스치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적발된다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왜 반역자의 시신을 수습하느냐,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겨울밤의 강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 방치된 단종의 시신은 처참했습니다. 며칠간 비바람을 맞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어몽도는 무릎을 꿇고 단종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서둘러 시신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시신은 이미 굳어 있었고 옷자락을 손에 쥐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단종의 옛 신하들. 나는 당신들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하겠습니다. 그와 아들은 숨을 죽이며 단종의 시신을 집 가마에 모십니다. 살아있을 때 누구보다도 많은 시선을 받았던 임금이 죽어서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이 짚으로 엮은 초라한 가마에 실리는 순간 그 처절한 대비가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어몽도와 아들들은 시신을 지게에 싣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관조차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짚으로 엮은 거적이나 낡은 나무 판자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험하고 깊은 산속, 동을지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며 어몽도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등 뒤에 엎인 왕의 무게를 느끼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인적이 드문 산중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곳은 영월의 한 산속,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발각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어몽도와 아들은 직접 땅을 팠습니다. 삽을 꽂는 순간마다 땅은 무겁게 울렸겠죠. 이건 단지 한 인간의 무덤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양심의 자리다.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얼굴, 손바닥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무덤 자리가 파이고 그들은 단종의 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비록 왕릉의 규격도 아니고
능지기와 의식 절차도 없는 초라한 장례였지만 그 안에는 왕을 향한 최후의 예와 한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존엄이 담겨 있었죠. 전하, 부디 이곳에서나마 편히 쉬소서. 어문도는 그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봉분을 쌓고 주변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티가 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 표시도 없으면 훗날 아무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들은 자신의 기억과 눈에만 익을 만큼의 작은 표식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문도의 이야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세조의 서슬 퍼른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 단종의 묘가 어디인지 누가 그를 거두었는지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어문도는 평생을 도망자로 살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도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묵직한 사실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종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의 묘를 찾으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이 지난 후라 묘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어문도의 후손과 당시의 일을 기억하던 노인들의 증언으로 겨우 단종의 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숙종대였습니다. 숙종 24년 1698년의 단종은 마침내 복이 되었습니다.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추존되었고 그의 능도 복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지 240여 년 만에 단종은 다시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단종이 복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문도의 이야기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문도의 후손들이 조심스럽게 선조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것이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숙종은 어문도의 충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왕은 교지를 내려 어문도를 표창했고 그의 후손들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개 아전이 고위 대신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어문도는 사후에 이조 판서에 추징되었고 그를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영월에는 어문도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어문도가 단종을 묻었던 곳도 확인되었습니다. 그곳은 영월의 동을지산이었습니다. 후에 단종의 능이 제대로 조성되면서 시신은 다시 이장되었지만 어문도가 처음 단종을 묻었던 자리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문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어문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할 때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명예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 숙종의 보기도 자신의 재조명도 그의 생애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미래였죠. 그가 기대한 건 오직 하나, 신하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납득, 어쩌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영웅으로 불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몸을 던진 선택. 이건 충절이라는 말 한마디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문도의 선택은 단종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왕의 시신을 거두는 행위는 이 나라에는 아직 도리가 살아있다는 최후의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증거 하나가 수십 년 뒤 단종복이라는 역사의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문도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의 압력과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의 가치입니다. 어문도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 잘못된 말,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의를 목격하면서도 외면하곤 합니다. 나서면 손해를 볼 것 같고 괜히 관여했다가 피곤해질 것 같아서 모른 척하죠. 어문도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가? 당장의 아니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도리인가? 지금 여러분이 강원도 영월에 가시면 장릉이라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단종의 무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장릉의 한편에는 왕을 지키는 정력악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엄흥도의 정력악입니다. 왕의 무덤 곁에 신하의 기념비가 이토록 가까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군신간의 의리,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비록 이름 없이 사라질 뻔했던 작은 충정이었지만 그 행위는 후대에 길이 기억되며 역사의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 개인의 숭고한 용기가 시간을 건너 시대를 관통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고뇌, 침묵 속에 숨겨진 영향력. 엄흥도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두려움 앞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엄흥도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오늘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던 엄흥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엄흥도의 이야기가 단종 복위 운동의 불씨가 되었듯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빛났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또 다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의 선택이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